やお疲れ。覚えた？おーい。にゃはーい、こちらです。君のことを聞いているよ。今日呼ばれたわけはわかるかな？はい。禁足地の件ですね。ここよりはるか東にかつて大国があった。千年の昔に滅んで無人となり、以来立ち入りが禁じられている。今は文献に記録を残すのみだ。だが数年前、一人の少年が保護された。彼は森人の一族を名乗り、里に暮らす人々の存在を語った。信じがたいと学術院が揺れているのは知っての通りだ。文献にその里の記録は？皆無だ。ただ彼のペンダントは未知の物質で作られていた。次に少年保護の経緯だが、はい。当時とあるモンスターが里を襲撃。彼は単身逃げ延びた。だが使った地下道が崩壊。その後我々が保護した。以上だ。人々の安否は？不明。モンスターの情報を？不明だが、学術院の見解ではすでに滅んだモンスターの可能性があると。絶滅種？ギルドは森人一族の救助とモンスター白の湖影の調査を決定した。君を禁足地調査隊ハンターに任ずる。拝命しました。森人の里を目指すには現地の調査と案内役が不可欠だ。そこで君に頼みがある。アルマと申します。大丈夫？さあ。にゃいい場所があったらベースキャンプを作るって。腕が鳴る。すべてはそこからですね。頑張ろう。見つかるといいな。見ろ！俺勝ち。すごい数。極度の興奮。何かを追っている？人だ。あんなのに聞こえるか？追いつけないよ。どうしろっての。何かが。あれで近づこできるのですか？う。やってみる。僕も行く。よーやったな。
もう大丈夫。サムルト。安心して心配ないよ。よっ。驚いた。本当に人がいるとは。蒸留酒の一種。どうしよう、お兄ちゃん。お兄ちゃん、私セクレトであいつが来て。でもお兄ちゃん、あいつってさっきたくさんいたやつかな。うんうん。お兄ちゃんはどうしたのかな。私を逃がして一人で。まずくない？お兄さんはどこに？セクレト、お兄ちゃんの匂いを覚えてる。行こう。ええ、皆さんはベースキャンプの場所を。分かった。でも助けが必要なら呼んで。二人のことは任せてよ。必要なものは置いてくから。行こう。お願い、この人をお兄ちゃんのところに連れてって。頼む。行こっか。じゃあ見つけてくるね。さ気をつけて。こっちは任せな。はーい。また後で。念のため準備していきましょう。そうそう。ではどのモンスターと対峙するとその武器に何を機動力重視ならこの武器と相性が良さそうですね。こっちで武器の使い勝手を試せそうだよ。武器の感触を確かめて出発しましょうか。武器を変えたくなったら一時キャンプに行こう。
모드를 L2 버튼 홀드로 발동할지 아니면 L2 버튼 토글 방식으로 변경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건 기본 상태 버튼 홀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태도의 역방향 전진 간파배기 같은 변칙적인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토글 방식은 집중 모드를 전투 내내 풀 유지하고 싶은 사람만 선택해주세요. 오늘 설명은 기본 상태인 버튼 홀드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키보드 마우스는 Alt키가 집중 모드 토글이고 마우스 측면 버튼에 집중 모드 홀드가 배정되어 있으니까 원하는 키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카메라 탭의 2페이지 로곤입니다. 몬스터 헌터를 처음 하는 유저는 이 옵션이 켜져 있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알슈베르도처럼 헌터의 뒤를 잡는 몬스터를 빠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지만 유저가 R스틱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로곤이 말썽을 일으킵니다. 집중 모드 공격의 미세 조준도 방해하고 잠시 딴 곳 봤다고 강제로 타겟팅을 해제해버리는 등 문제가 많은 기능이에요. 따라서 처음에는 로곤을 켜고 싸우다가 카메라 감독님이 잡아주는 앵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로곤을 끄고 싸우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탭의 3페이지 조준 방향입니다. 로곤 기능을 오프한 유저는 타입 4번으로 변경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러면 L2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집중 모드와 동시에 타겟 카메라가 발동합니다. 로곤을 껐기 때문에 몬스터를 보려면 타겟 카메라를 자주 눌러야 하는데 집중 모드와 타겟 카메라를 번갈아 누르다 보면 왼손 검지 손가락이 엄청나게 바쁩니다. 하지만 타입 4번을 사용하면 L2 버튼 하나로 두 가지 기능이 통합되기 때문에 조작이 단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타입 4번이 전투를 방해할 수 있지만 그 정도 고민을 하는 사람이면 이런 영상을 안 보셔도 될 테니까 댓글에 적어 두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타겟 카메라 발동할 때 상하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설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저가 직접 R스틱으로 카메라 위아래를 지정하겠다는 의미이고 기본 옵션은 상하 방향도 그냥 확 틀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몬스터와 헌터가 화면에 전부 다 들어오면 둘 사이에 거리가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거리를 좀 더 정확히 잴 때 쓰는 옵션이니까 그냥 알아만 두세요. 카메라 탭의 2페이지에서는 시야 범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최대한 멀리서 보는 게 유리한데 어째서 낮춰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반드시 10까지 올려줍시다. 카메라 탭의 1페이지에는 L스틱 카메라 속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모든 무기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정 무기 특정 모션에만 적용되는 옵션입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무기가 전투 중에 의도치 않게 L스틱으로 시점이 돌아간다면 이 옵션에 숫자를 1로 줄여주세요. 그러면 이 옵션은 비활성화됩니다. 대검만 사용하는 유저는 이 옵션이 켜져 있는 게 유리하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조작 옵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작 탭 1페이지의 대시 조작에서 아론만 사용으로 변경해주세요. 절대로 기본 옵션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시는 납도를 포함하는 명령이며 기본 옵션으로 사용하면 전투 중에 갑자기 납도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건 태도입니다. 태도는 공중에서 투구 깨기 위치 선정을 위해서 L스틱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힘차게 L스틱을 꺾으면 L3도 같이 눌리면서 원하지 않는 투구 깨기 캔슬이 발동해버립니다. 조심하세요. 대시 조작이 아니라 납도 조작 옵션입니다. 버튼 기능 교체, 길게 누르기 판정과 자동 납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취향에 맞게 골라주시면 되고 방향 지정 타입은 대부분의 경우 1번이 추천됩니다. 사실 와일즈는 집중 모드의 존재로 인해서 헌터가 화면 중앙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입 1번과 타입 2번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집중 모드가 꺼져 있고 헌터가 화면 중앙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타입 1번과 2번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공격을 피하는 방향이 직관적인 건 1번이기 때문에 전투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타입 1번을 선택해주세요. 한손검의 백스텝, 차지 X의 초고 출력 캔슬 고출력, 슬래시 X의 변형 베어 내리기, 조충곤의 뒷방향 도약처럼 반드시 헌터의 후방을 가리켜야 하는 커맨드는 타입 1번에서 제대로 발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헌터가 화면 중앙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후방 고정 커맨드가 존재하는 무기라면 타입 2번으로의 변경을 고민해주세요. 저는 자주 사용하는 무기가 전부 다 후방 고정 커맨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 타입 2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향키 설정입니다. 현재 베타 버전의 가장 아쉬운 점은 이 방향키에 카메라를 배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베타에서 충분히 피드백이 들어갔을 테니 제발 본편에서는 십자키로 세크레트를 부르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조정하는 기능이 추가되길 기도해주세요. 만약에 본편에서 이 기능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PC 버전은 편법을 사용해서 십자키로 화면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스팀 오버레이 컨트롤러 키 매핑을 사용하면 L2 버튼을 트리거로 세컨드 레이어를 설정할 수 있으며 세컨드 레이어의 십자키의 R스틱 상하 좌우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2 버튼을 누르고 있는 중에는 세크레트 호출이 아니라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동그라미 버튼을 꼭 누르고 있는 도중에도 왼손을 이용해 카메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L2 플러스 십자키로 카메라를 돌리는 장면입니다. MZ 모넌 잡기 따위 필요 없는 편안한 전투가 가능해요. PC 버전은 편법이라도 가능하지만 콘솔은 이것조차 불가능하니 제발 봉변에서 십자키로 카메라를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주세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옵션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무한루프였습니다. 익숙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바꾸고 시작하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 마우스 둘 다 하고 있으니까요. 키마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측 상단에 보면은 네모 버튼 옆에 전부라고 돼 있죠. 네모 버튼 누르면은 키만은 뭐죠? 자, 키만 X네요. 자, 이렇게 먼저 누르시면은 전부가 있고 공통 컨트롤러, 공통 키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패드 유저분들은 이걸로 하시면 키마 옵션이 안 보여요. 어차피 패드 쓰시는 분들은 키마 옵션 볼 필요가 없죠. 공통 컨트롤러 그리고 키마 유저분들은 또 패드 쓸 일 잘 없으니까 공통 키마로 바꾸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부로 진행할게요. 데미지 표시 여부, 이거는 있는 게 좋은데요. 소수점 표시 있고 없고 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데미지 더 뜨는 것 같아서 있는 게 좋고요. 허드, 이거 중요합니다. 체력 게이지 무조건 크게, 스태미나 게이지 무조건 커야 됩니다. 체력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한 공격이 올 때 이제 심박수가 높게 뛰어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커야 되고, 예리도 커야 되고요. 그리고 무기 자원 커야 되고요. 동물 정보 작아도 됩니다. 안내벌레 아나운서 작아도 되고요. 미니맵 작아도 됩니다. 환경시계 작아도 되고요. 타겟 몬스터 작아도 됩니다. 조작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작게 봐도 됩니다. 채팅 알림 무조건 소홀합니다. 이거 대로 하게 되면은 스탬프가 화면을 다 가려요. 슬링어 표시 작게 하고요. 아이템 슬라이더 작게 하고요. 탐병 슬라이더 작게 합니다. 커스텀 쇼컷 작게 하고요. 키보드용 쇼컷도 작게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설정하는 것들이 대부분 눈을 가끔 주는 것들은 다 작게 했어요. 자, 그리고 접근 가능 대상 이름 표시 작게 하고요. 인물 동반자 이름 작게 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고요. 자, 이 미니맵 표시 저는 다 그대로 그냥 둡니다. 자, 미니맵 회전 설정, 이거 중요한데요. 회전 안함으로 지정합니다. 회전하게 되면은 북쪽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헷갈려요. 그래서 무조건 회전 안함. 그리고 미니맵 경사 설정인데요. 비스듬히 본 시점으로 각도 고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단차가 보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체력 게이지 항상 표시, 그리고 스태미나 항상 표시, 예리도 항상 표시, 동료 게이지도 항상 표시. 이렇게 해야지 팀원들의 상태도 알 수 있고 내 상태도 알 수 있습니다. 비전투일 때도 정비하기 수월한 거예요. 메뉴 글자 본인 시력으로 하면 되고요. 이벤트 장면 자막 표시하고요. 자막 크기 큰 게 좋고요. 자막 배경 표시 없어도 충분히 가독성이 좋습니다. 화자명 표시 필요하고요. 화자명 표시 이벤트 외에도 뭐 표시하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쇄 자막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넷플릭스 같은 거 볼 때 가로 열고 부스럭거리는 소리 막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다 들어가는 건데 저는 불호입니다. 다른 플레이 이펙트 끄는 게 좋겠고요. 회심 이펙트 끄는 게 좋겠고요. 출혈 이펙트는 키는 게 좋습니다.
예뻐요. 헌터 무기 표시하는 게 좋고요. 머리 방어구 표시 안 하는 걸로 저는 선호하지만 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몸이 가려질 때 투가 표시, 끄는 것보다는 키는 게 좋고, 흰색, 검은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중에 하나 정하시면 되는데 흰색이 눈에 가장 잘 띕니다. 취향에 따라서 끄는 분들도 있어요. 타인의 세크리트 표시, 비표시 설정, 이거는 켜야지 세크리트가 안 보입니다. 세크리트의 자동 산책 설정, 이거는 켜도 되고 꺼도 되는데 저는 끕니다. 서포트 헌터, 그러니까 이제 맹호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신호탄 발사했을 때 누군가 안 오면은 동료 헌터들이 오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데려갈 수 있거든요. 그 친구들의 행동을 이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데미지 표시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상쇄나 힘겨루기, 그리고 단차, 그리고 슬링어 사용, 덧 사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있으면은 좋은데 본인이 힘겨루기나 상쇄나 탑승이나 뭐 이런 거 다 하고 싶다 이러면은 끄시면 되고요. 아니면 다 켜놓는 게 기본적으로는 좋습니다. 수렵 가이드, 조작 가이드 표시는 타입 1이 전작과 똑같은 겁니다. 1번 하시면 되고요. 세팅 동작 그냥 두고요. 튜토리얼 표시 기초부터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알려주는데 그렇게 거슬리지 않아요. 반복 표시도 반복해서 보여줘도 크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진동 사용하실 분들 사용하시고, 쇼크 명칭은 보이는 게 좋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충분하더라고요. 아이콘이 다 눈에 띄니까. 자, 그리고 다시 2페이지 넘어와서 다시 1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결정 버튼 X로 할지 O로 할지 정하는 건데요. 이거 요즘 X로 통일해서 너무 열받는데 O가 더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는 X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시 조작 같은 경우에는 R1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L스틱 누를 때 대시가 되면 납도가 되거든요. 전투 중에 급하게 움직이다 보면 이제 L스틱에 힘이 들어가서 L3 버튼 눌리면서 납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R1이고요. 이거 바꾸는 거 안 바꾸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방향키 조작 설정 이거 한번 싹 보시면서 하면 되는데, 십자키가 옛날에는 파레트 바꾸거나 탐 바꿀 때 썼는데 그게 세크레트 쪽으로 할당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되게 불편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타입 2로 써가지고 아이템 슬라이더 조작으로 다시 복귀시키고 세크레트 부르는 걸 L1 누르고 조작하는 걸로 바꿉니다.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이게 더 편하고요. 자, 길게 누르기 판정 시간 설정 짧게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보통이 좋을 수도 있어요. 자동 납도 안 하는 게 좋고요. 방향 지정 타입, 키마, 패드 다 놔두고요. 확장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생긴 건데 저는 쇼컷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쓸 일이 없습니다. 저는 기본으로 두고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슬링어 탄 자동 장전은 이제 슬링어 주웠을 때 바로 낄 거냐 말 거냐인데 자동 장전하는 게 좋고요. 아이템 결정 타입 보통은 다 1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눌러서 사용합니다. 쇼컷을 R스틱 놨을 때 하는 거냐 눌러서 하는 거냐인데 저는 2번이 편해요. 자, 길게 누르기 조작 가만히 놔두고요. 중요 채팅 놔두고요. 신속한 맵 축소 확대 설정, 이거 트리거를 사용해서 하는 건데 엄청 불편하고 별로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시작 메뉴 커서 위치 저장과 저장 안함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옵션에서 메뉴판 닫고 다시 열었을 때 옵션에서 유지될 거냐, 아니면 옵션에 놔두고 옵션 다시 켰을 때 처음부터 돌아갈 거냐, 이걸 기억해주냐 마냐 정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불편해서 저장 안 해요. 자, 그리고 메뉴 표시 중에 움직일 수 있냐,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냐 물어보는 거고요. 이거는 웬만하면 키는 게 좋습니다. 키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집중 모드 설정 전환도 여기는 놔두고 그 밑에 있는 세부 설정 누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향에 따라 바꾸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근접 무기들은 L 버튼, L2 버튼 계속 누르면서 게임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눌렀을 때 온오프 형식으로 바꾸는 토글 형태 사용하고 있습니다. L2로 전환으로 누르고요. 원거리는 그대로 똑같으니까 둡니다. 자, 그리고 세크레트 호출 조작은 동그라미로 합니다. 이러면 이제 모넌, 라이즈, 썬브레이크에서 가루쿠 부를 때랑 똑같은 거예요. 자동 이동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수동 조작 뭐 이런 것도 그냥 놔둡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 설정인데 본인이 키마 유저라면 통성 모드 사용하면 되고요. 본인이 패드 유저라면 다이렉트 채팅 모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쇼컷 모드 이거는 이제 좀 반반인데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배열 쿼틱, 그리고 쇼컷 표시 설정, 키마 설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3번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정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3번 추천드려요. 쇼컷 표시 중 마우스 조작 끄는 게 좋고요.
그리고 휠을 사용했을 때 위아래로 움직일 거냐 좌우로 움직일 거냐인데 이건 그대로 두면 됩니다. 좌우 반전 안 하는 게 좋고요. 본인이 듀얼 모니터다 그러면 키시고요. 만약에 듀얼 모니터가 아니고 솔로 모니터다 그러면은 끄시기 바랍니다. 컨트롤러 버튼 아이콘 설정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본인 편한 거 하면 되는데 저는 4번 사용합니다. 자, 카메라 속도 저는 좀 빠르게 사용합니다. 11로 해놓고 이거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키마도 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카메라 속도는 이제 조준했을 때, 그러니까 슬링어 쓸 때 조준했을 때 있죠? 그때 하는 건데요. 이것도 조금은 빠른 게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카메라 속도 발도 후 세부 설정. 이건 이제 집중 모드일 때 카메라 속도를 말하는 건데 이것도 조금 빠른 게 저는 좋아요. 근데 이제 많이 빠르게 안 나고 10 정도로 합니다. 자, 그리고 키마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집중 모드일 때 이제 후딜이 있는 공격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축 맞춤 하는 기술들 있죠. 그런 것들 이제 L스틱 누르면 카메라를 바꿀 수 있어요. 카메라 바꾼다는 게 이제 결국 축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로 하면은 옛날처럼 하는 거고 2로 하면은 이제 조금씩 움직여요. 그래서 축 맞춤하기 편한데 2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2번 씁니다. 책상 위치 조준 속도 이거는 좀 빠른 게 좋아요. 자, 반전 같은 거 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 기능 세부 설정 데드존,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이걸 아마 쓰실 거예요.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카메라 거리 중요하죠. 무조건 늘립니다. 카메라 거리 측면, 이거는 이제 왼쪽에 캐릭터 둘 수 있는 기능인데 별로 필요 없고요. 자, 그리고 카메라 진동, 흔들림 이런 거 멀미 있으신 분들은 끄고요. 로고는 저는 끄고 사용하는데, 로고는 뭐냐면은 이제 다크 소울처럼 이제 카메라가 계속 대상을 쫓아가는 건데 저는 이제 모넌에서는 끄는 편입니다. 그리고 보정 같은 거 전부 다 끕니다. 저는 이거 보정 같은 게 너무 불편해요. 자, 오토 센터링이 뭐냐면은 내가 캐릭터를 움직일 때 그 캐릭터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카메라를 바꿔줄 거냐 하는 건데, 이거 이제 다른 게임들 같은 경우에 많이 있는 콘솔 게임들이 많이 쓰는 경우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가면서 뒤도 보고 싶고 옆도 보고 싶고 그런데 자꾸 카메라랑 싸웁니다. 특히 용과 같이 같은 게임이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뭔지 대충 감이 오신다면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끄고요. 탑승도 끕니다. 자, 벽오름 리셋, 저 리셋 안 하고요. 조준 방향, 자, 이거는 이제 조준점을 만들었을 때 플레이어 방향으로 볼지 카메라 방향으로 볼지 하는 건데 저는 급하게 뒤를 돌아야 될 때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1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준 어시스트 저는 켜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어시스트를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합니다. 타겟 카메라 조준은 1번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 리셋 방향 저는 L스틱으로 하고 있고요. 자, 리셋 같은 거 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타겟과 수평 중간 뭐 이거 그냥 그대로 두고 있고요. 타겟 선택 필터링,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몬스터를 하게 되면 소형 몬스터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불편하고요. 몬스터 첫 발견 카메라 연출 끄거나 키거나 하시면 되고요. 자, 마우스 조작, 그러니까 이제 키만 쓸 거냐 말 거냐 정하는 건데, 이거를 키게 되면 마우스로 이제 시점을 이동할 수 있는데 대신에 그러면 창밖으로 마우스를 못 꺼내요. 키마 유저분들은 키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이로 센서 쓰실 분들 쓰시고요. 저는 이거 안 써요. 자, 이렇게 다 설정을 해봤는데요. 제가 좀 빠르게 달린 것 같거든요. 이게 왜 이 설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설정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 건지 궁금하실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남은 데모 재밌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몬스터헌터 YG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추가적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